일본 오키나와현. 한국어 명찰을 달고 있는 일본 학생들이 누군가와 다투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다 중국에서 시작된 거야. 한국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일본 교과서를 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까요?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일본 학생들은 왜 한국어 명찰을 달고 있을까요? 잘못된 한국의 문화를 들은 학생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오키나와의 작은 대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코하루라고 합니다. 일본의 작은 구석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활기찬 문화와 매혹적인 매력으로 우리를 휩쓸고 있는 한류의 물결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최신 한국 드라마에 대해 신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상점에서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들도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드는 K-팝 히트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 이국적인 향신료처럼 일상 대화에 스며든 한국어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던 날이 기억납니다. 구내식당에서 친구 유미가 김치볶음밥을 맛본 후 대박이라고 외쳤어요. 다들 웃었지만 제 안에 호기심이 피어났습니다. 대박이라는 단순한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이 문화가 왜 우리를 사로잡았는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 호기심은 한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진화한 다른 문자 체계와 달리 한글은 쉽고 접근하기 쉽도록 고안된 의도적인 창조물이었습니다. 저는 한글의 단순함과 마치 장갑을 낀 듯 우리말에 꼭 맞는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이 문자를 쓰는 연습을 하면서 한 획 한 획이 입모양을 닮은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혁신의 힘과 언어의 아름다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한국 노래와 드라마에 나오는 단어를 알아채기 시작했고 그 발견은 매번 짜릿했습니다. 한글은 노래의 멜로디나 드라마의 대사에 불과했던 문화를 해독하는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언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형성된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배우면서 공유했습니다. 친구들과 노트를 주고받으며 한글의 구조에 감탄하고 발음이 틀릴 때면 웃기도 했습니다. 우리 소규모 그룹은 다양하고 열정적이며 국경을 넘어선 무언가에 대한 공통의 사랑으로 묶인 한류의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호기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 문화의 어떤 점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일까요? 반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수천 마일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말 그대로 한글의 가나다와 함께 한국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마치 보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음절 한 음절이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조금 더 넓은 눈을 뜨게 해주었죠. 책상에 앉아 공책을 펼치면 깔끔하게 쓰여진 한글로 가득 찬 페이지가 펼쳐지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마법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풍부한 문화적 보물을 여는 열쇠 같았죠. 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라가다 보니 그 획에서 역사의 맥락이 느껴졌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단순함 속에서도 훌륭했습니다. 한글은 논리적이고 거의 직관적이었습니다. 자음의 모양은 입이 소리를 내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었고 모음은 음양과 자연계의 원리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연과 철학과의 연결은 한글의 시적인 특성을 부여했고 저는 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새로운 언어, 특히 제 모국어와 너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어에는 일본어에는 없는 소리들이 있었고 제 혀는 그 소리들에 걸려 넘어지곤 했죠. 하지만 실수할 때마다 배웠습니다. 어색한 소리를 낼 때마다 한국어의 리듬에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꼽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이렇게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그야말로 천재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글이 감정과 사상의 선율에 맞춰 춤을 추는 방식에 감탄하며 한국의 시와 노래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에 불과했던 K-팝 노래 가사는 이제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대사는 자막으로는 결코 다 담을 수 없는 미묘함과 뉘앙스를 드러냈습니다. 제 수첩은 단어와 문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이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질문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글은 역사, 언어, 문화가 매혹적이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혀 있는 더 넓은 세계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공책을 덮을 때마다 성취감과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류의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참여자이자 탐험가, 문화와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더 깊이 파고들자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상상도 못했던 보물이 가득한 방의 문을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이 저에게 한국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사회, 삶의 방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가슴 찡한 로맨스든 흥미진진한 스릴러든 각각의 이야기는 감정과 가치관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 기쁨과 슬픔을 마치 내 일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로잡은 것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언어였습니다. 한글을 통해 저는 한국어의 뉘앙스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표현되는 방식, 미묘한 단어의 유희, 자막으로는 결코 다 담을 수 없는 문화적 언급 등 이 모든 뉘앙스가 드라마에 깊이와 의미를 더해 주었죠. 그리고 음악이 있었습니다. K-팝은 재능과 스타일, 에너지가 폭발하는 활기찬 음악이었습니다. 각 노래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와 인상적인 안무, 전 세계 각국의 독특한 영향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어를 더 많이 배우면서 K-팝은 단순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로 소통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춤을 추기 위한 리듬으로만 느껴졌던 가사는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감정을 표현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대한 애정이 커지면서 국제 교류 그룹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룹은 한국 문화에 대한 공통된 사랑으로 뭉친 다양한 문화의 용광로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류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진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공유하고 최신 K-팝 히트곡에 대해 토론하고 심지어 한국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히 관심사를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대화는 종종 한국 드라마로 시작해서 글로벌 이슈, 문화적 차이, 인류애에 대한 토론으로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이 그룹에 합류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경계를 뛰어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문화의 힘을 알게 되었죠. 한국 드라마와 음악은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우정을 쌓으며 언어와 국적을 뛰어넘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교류 그룹에서 저는 소속감을 느끼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여정이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고 공통된 인간 경험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이었죠. 그룹에 더 많이 참여하면서 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저는 한류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이해를 증진하고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글로벌 연결을 촉진하는 변화의 촉매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어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여정은
이제 발견과 연결, 문화교류라는 훨씬 더 큰 여정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류는 일본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제교류그룹에서 저는 한국 문화가 수천 마일 떨어진 곳, 제가 가본 적 없는 곳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미국인 친구가 말해준 한국어 강좌의 인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외국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드는 반면 한국어 수업은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에서 온 언어가 이렇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급증은 학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저를 사로잡았던 것과 같은 문화적 호기심, 즉 한국 드라마, 음악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달고 다녔던 것은 이러한 문화적 포용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문화적 개방성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를 일상 속에 녹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교류에 복잡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역사적 갈등은 뿌리 깊었고 종종 정치 및 사회적 담론에서 표면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긴장 속에서도 한류는 상호 이해와 문화적 존중을 바탕으로 한 또 다른 종류의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중성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 새로운 문화적 친밀감과 여전히 남아있는 역사적 적대감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교류그룹 토론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 자체가 이해를 향한 한 걸음이었죠. 그룹에 더 많이 참여하면서 저는 외교의 도구로서 문화교류의 잠재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는 국가 간 분열을 해소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소프트 파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류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편견과 선입견 너머를 바라보도록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여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열정이 아니라 글로벌 연결과 문화, 외교라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세계와 그 안에서 제 위치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교류가 국제관계의 초석이 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공유된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상을요. 저는 한국 문화를 공부하면서 문화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문화는 물처럼 흐르며 서로의 차이점 틈새로 스며들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꽃을 피웁니다. 한류는 이를 증명하는 증거였으며 점점 더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의 문화 이야기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가 공유하는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애정이 깊어지면서 저는 역사관계에 이끌렸습니다.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풍부함은 역사의 실타래로 짜여져 있었고 극복과 성장의 스토리였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한 저의 관심은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는 복잡하고 종종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파고들면서 저는 제 자신의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라온 이야기는 도전을 받았고 제가 배운 것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교류의 역사가 종종 일본만의 관점에서 묘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왕조, 문화적 성취, 외세의 침략에 맞선 투쟁 등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면서 그동안 일본 교과서에서는 알 수 없었던 사실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보존해온 한국인의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 끈질긴 정신력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역사 탐험은 때때로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조국의 과거 행적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우리가 공유한 역사의 복잡성과 한일 관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민감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를 이해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교류 그룹에서 역사에 대한 토론은 종종 화해와 이해에 대한 폭넓은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양국 간의 더 긍정적인 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대화였지만 꼭 필요한 대화였습니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의 일부였으니까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 문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한류의 현대적 측면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문학 등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 요소도 이해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문화 유물 하나하나가 한국 역사라는 큰 퍼즐의 한 조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한류는 저에게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사랑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이해와 공감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한국의 과거에 대해 배우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와 소통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기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책을 덮고 배운 내용을 되새기며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탐구는 더 이상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상호 존중이라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문화 교류의 힘을 이용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다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여정에서 영감을 받은 저는 과감히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한국 문화 교류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동아리는 단순히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일본과 한국 문화 간의 대화와 배움, 상호 이해의 장이었습니다. 이 동아리는 금세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점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언어 교환 세션과 문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한국의 역사, 예술, 정치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는 초청 연사를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활동은 단순히 한국에 대해 배우는 것을 넘어 다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 중 하나는 한국대학과의 공동문화축제였습니다. 음악 공연, 미술 전시회, 일식과 한식을 모두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 등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축제는 양국의 문화에 대한 공통된 사랑을 기념하는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의 미래, 희망을 상징하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문화교류가 장벽을 허무는 힘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해는 공감으로 바뀌고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새로운 우정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클럽은 문화적 이해가 어떻게 더 깊은 존중과 이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지만 활기찬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제 시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양국 관계의 미래는 상호 존중, 열린 대화,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려는 공동의 노력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클럽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우리는 지역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마음에 호기심과 공감의 씨앗을 심고 싶었고 이 씨앗이 두 나라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이해의 나무로 자라나기를 바랐습니다. 여정을 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외국 문화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행이 인생을 바꾸는 여정으로 발전한 것이죠. 한국 문화는 저의 일부가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안에서 제 역할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한국 문화교류 동아리를 창립하면서 제 소명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죠. 문화교류가 지속적으로 다리를 놓아주고 이해가 편견보다 우세하며 한류의 정신이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